진을 찾아왔다. 소녀는 깜짝 놀라 이방인을 쳐다보았다. 이 도시에서 그분이 활을 들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여기 사람들은 그분이 목수인 줄 알고 있거든요. 활쏘기를 그만두었을 수도 있고 용기를 잃었을 수도 있지. 그건 상관없어. 이방인은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궁수를 버렸다면 그런 사람을 이 나라 최고의 궁사라고 할 순 없겠지. 그래서 내가 여태 방방 곳곳을 헤매고 다닌 거야. 진에게 도전해서 이제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성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소녀는 말로 따져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이방인을 진에게 데려가 착각이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진은 집 뒤편 목공 작업실에 있었다. 그는 누가 찾아왔는지 돌아보았고 이방인이 맨 기다란 가방에 눈길이 닿는 순간 미소를 띄었던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진을 찾아온 이방인이 말했다. 저는 전설이 된 분을 모욕하거나 자극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오랜 수련 끝에 완벽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은 하던 일을 계속하려는 듯 돌아섰다. 그는 탁자에 다리를 달던 중이었다. 선생님처럼 한 세대 전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분이 그렇게 간단히 사라져버릴 순 없습니다. 이방인이 말을 이어갔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궁도를 받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니 선생님에게 제 궁수를 선보일 자격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제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저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궁이 어디에 계신지 앞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이 가방에서 바니쉬를 바른 긴 대나무 활을 꺼냈다. 중심에서 살짝 아래에 줌통이 있었다. 그는 진에게 절하고 뜰로 나가더니 어느 한 지점을 향해 또 한 번 절을 했다. 그런 다음 독수리 깃털이 달린 화살을 하나 꺼내고 두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단단히 서서 안정된 발시 자세를 취한 후 한 손으로는 활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소녀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방인을 주시했다. 이방인이 화살을 시위에 건 채 활을 가슴 높이로 올렸다. 이어 활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며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다. 활이 얼굴 높이에 왔을 때 시위는 완전히 당겨졌다. 영원할 것만 같은 어느 한순간 궁사와 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화살이 겨눈 지점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일순간 시위를 잡고 있던 손이 펼쳐지며 뒤로 물러나고 다른 손에 쥐었던 활이 우아한 포물선을 그렸다. 화살은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저 멀리서 다시 나타났다. 가서 화살을 가져오너라. 진이 말했다. 소년이 화살을 가지고 돌아왔다. 화살은 체리 열매를 관통한 채 40m 거리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진이 궁사에게 절을 하고 작업실 구석으로 가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집어들었다. 막대는 긴 가죽띠에 쌓여 있었다. 그가 천천히 가죽띠를 풀자 이방인의 활과 비슷하나 훨씬 더 때가 탄 듯한 활이 나왔다. 내겐 화살이 없으니 당신에게 하나 빌려야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청한 대로 하겠으니 당신도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절대 내가 사는 마을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 내 소식을 물으면 땅끝까지 나를 찾아갔었으나 뱀에 물려 이틀 만에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하세요. 이방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화살 하나를 건넸다. 쥐는 긴 대나무 활 한쪽 끝을 벽에 대고 세게 내리눌러
활 시위를 걸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방인과 소년도 길을 따랐다. 1시간 남짓 걸어 그들은 양쪽 절벽 사이로 커다란 강이 세차게 흐르는 낭떠러지 앞에 도착했다.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밧줄이 닳고 해져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흔들다리 뿐이었다. 진은 불길하게 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로 침착하게 걸어갔다. 그는 맞은편 어딘가를 향해 절을 한 후 이방인이 한 대로 화살을 시위에 걸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가슴께로 내려 쏘았다. 소년과 이방인은 20m 떨어진 데서 잘 익은 복숭아를 관통한 화살을 발견했다. 당신은 체리를 명중시켰고 나는 복숭아를 명중시켰습니다. 진이 안전한 바위 위로 돌아와 말했다. 체리는 더 작지요. 당신은 40m 거리에서 쐈지만 난 그 절반 거리에서 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방금 내가 한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리 한가운데로 가서 똑같이 해보세요. 겁에 질린 이방인은 달아빠진 다리 가운데로 갔다가 발밑에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아까와 똑같은 자세와 동작으로 복숭아 나무를 향해 화살을 날렸으나 멀리 빗나갔다. 바위 위로 돌아온 그의 낯빛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당신은 실력과 기품과 좋은 자세를 모두 갖췄습니다. 진이 말했다. 활쏘기 기술에 능통하고 활을 다룰 줄도 알지만 정신을 다스리는 법은 익히지 못했군요.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잘 쏘지만 곤란한 상황에서는 표적을 맞히지 못합니다. 궁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련을 시작해 곤란한 상황에도 대비하십시오. 계속 궁도에 매진하세요. 그것은 평생에 걸쳐 가야 할 길이니까요.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은 다시 한번 깊숙이 절한 뒤 어깨에 맨 기다란 가방에 활과 화살을 챙겨 떠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의기양양했다. 본때를 보여주셨네요. 아저씨는 정말 최고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이방인은 좋은 사람이야. 날 모욕하거나 자신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던 게 아니란다. 그런 인상을 풍겼을 수도 있지만 말이야. 내게 도전하는 것 같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저 자기 기회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게다가 궁도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험과 마주치게 되는데 오늘 그 이방인이 내게 바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단다. 그 사람은 아저씨가 명궁 중에 최고라고 했는데 저는 아저씨가 활쏘기 명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목수일을 하시는 거예요? 궁도는 세상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고 내 꿈은 나무를 다루는 일이었거든. 그리고 궁도를 따르는 궁사에게 반드시 활이나 화살이나 표적이 필요한 건 아니란다. 이 마을에선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벼랑간 제 앞에 이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기회의 명인이 계시네요.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궁도가 뭐예요?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 마을로 돌아가는 1시간 안에도 가르쳐 줄 수 있단다. 어려운 건 충분히 정확하게 터득할 때까지 날마다 연습하는 일이지. 소년의 눈은 그가 좋다고 말해주기를 간청하는 듯 했다. 진은
15분 가까이 말없이 걸었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젊어진 듯 했다. 오늘은 마음이 흡족하구나. 오래전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말씀을 다시금 기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내게 필수 규칙들을 가르쳐 주겠다만 그 이상은 해줄 수 없어. 앞으로 내 말을 이해한다면 그 가르침을 내 나름대로 응용할 수 있을 거야. 자, 조금 전 나를 명인이라고 불렀지. 명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지? 내 생각에 명인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을 제자가 최선을 다해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그렇게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지는 궁도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